안녕하세요. 달밤의 경매입니다. 오늘 제가 유튜브에 올릴 내용은 경매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올려볼게요. 경매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물건을 파는 분,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분, 그 다음에 그거를 중개하는 경매사, 즉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인데, 경매장에서 이제 종종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비싸게 샀다, 혹은 뭐 작전에 당했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물론 뭐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당했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듣는데, 사실 당했다는 얘기는 극히 아주 일부예요.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.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, 실제로 경매장에서 서로 작전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주질 않아요. 왜냐하면 그건 가격이고, 또 나중에 반품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손해보고 살 수는 있겠죠. 어차피 수수료는 경매장에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낙찰을 받는다면 수수료 손해가 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아주 드문 얘기예요.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셔가지고서 이제 경매 입찰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비싸게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경매장은 충분히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. 그게 또 경매의 하나의 또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뭐 에피소드기도 하지만, 근데 비싸게 산 것만 아니에요. 또 싸게 살 수도 있는 게 또 경매장이에요. 근데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비싸고 싸고가 없어요. 사실은 이게 공산분처럼 무슨 뭐 공장도가가 있고 소비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비싸게 그거는 뭐 비싸게 사는 것도 사는 사람 책임이죠. 왜? 비싸다 싶으면 안 사면 되거든요. 경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경쟁을 기껏 다 해놓고서 비싸게 샀네, 그건 이제 본인 욕심이죠. 근데 그거 갖다 비싸게 샀다 그러면 안 되죠. 설마 비싸게 샀다 그러면 또 방법도 있어요. 너무 고가에 샀다 싶으시면 판매자한테 가세요. 경매 다 끝난 다음에 판매자한테 가서, 사실 내가 아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비싸게 산 듯한데 좀 어떻게 담액이 안 되겠냐. 그러면 웬만한 경매장의 판매자들은 다 해줘요. 10,000원이든 20,000원이든 깎아줘요. 특히 잘 아는 사이일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비싸다는 그런 개념은, 뭐 비싸다는 자체가 경매이기 때문에 그래요. 경매는 그쪽그대로 서로 경쟁해서 사는 물건이고, 거기에 욕심이 더해지면은 5만원짜리 10만원에 살 수 있는 게 경매예요. 절대로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,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건데 뭐.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보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.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. 비싸게 샀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경매의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고, 거기에는 이제 경매사가 끼죠. 이 경매사라는 게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. 뭐 전문 경매사도 있고, 또 물건을 판매하면서도 경매하시는 분들도 있고, 뭐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경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. 특히 일반적인 이러한 만물 경매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. 가격만 알고 그러면 얼마든지 경매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경매라는 게 그런 경매 말고 이제 큰 경매장 있죠.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저 경매장, A 옥션, 서울 옥션, 뭐 J 옥션, 뭐 이런 뭐 대한민국의 인사동 쪽으로 나가거나 혹은 뭐 유명한 강남으로 가면 그 대형 메이저 옥션급이 있죠. 그런 데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돼요. 경매장에서 경매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는 사실 메이저 옥션에서는 마음대로 못해요. 왜? 거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작가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출품가 5억이면 뭐 2억에서 출발한다든지, 그래서 5억이 넘어가면 좋지만 5억이 넘어가지 않아도 유찰은 하질 않아요.
2억 시작해서 2억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에요. 그래서 경매에 유찰이라는 건 없어요. 원칙적인 유찰은 없어요. 경쟁이 붙었을 때는 유찰이 없어요. 다만 입찰이 없었을 때 뭐 2억에 출발하는데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. 그러면 유찰이 되는 거예요. 그거는 그게 이제 메이저 경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만물 경매장에서는 사실은 경매사가 왕이에요, 왕.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5만원에 산 거 만원에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죠.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협의 경매라 그래가지고서 서로 의논해서 해요. 손해 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, 경매사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낙찰 유찰을 시키지 못하면 경매가 1시간에 끝날 게 10시간에 끝나요.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. 뭐 경매에서 출품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물건도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면 밤새도록 해도 안 돼요. 그래서 경매사의 일부 직권을 주죠. 그래서 웬만한 거는 경매사가 알아서 낙찰시켜라, 유찰시켜라 이렇게. 근데 유찰을 하면 사실 경매는 재미가 없어져요.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어 하는데 그 유찰을 하면은 누가 그거를 비싸게 다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누가 사겠냐고요.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경매장에서 경매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는 일반 만물 경매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, 그분들한테 일부 권한을 주지 않으면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, 사실 경매사도 눈치가 많이 보이죠. 파는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아줘야 되고, 사는 사람한테 싸게 만들어주고,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. 현실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어요. 그런 얘기가 어떻게 양수를 갖다 격장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? 그렇게 경매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웬만하면 유찰이 없어요. 제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가 있고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한 군데는 유튜브를 해요. 그래서 저가 물건 파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거의 유찰 없이 팔아요. 거의. 대신 어떨 때 유찰을 해요. 그 유찰하는 이유는 너무 산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났을 때, 뭐 한 20에 샀는데 한 5만원 나왔어요. 그러면 참 낙찰시키기 어렵죠.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뭐 8만원 주니 9만원 주니 10만원 주니 또 팔아요. 왜? 어차피 경매장은 물건을 팔려고 간 거기 때문에 가져오면 뭐 할 건데요. 뭐 다른 데서 돈 더 받는다고? 기름값하고 하루 경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. 그러고 계산하면 웬만하면 다 파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이득이에요. 저도 이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손해 나는 것보다 이익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물론 손해도 납니다. 10만원, 20만원, 30만원도 나고, 또 남을 때는 뭐 50만원, 100만원도 나고,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혹시라도 경매장에 가셔가지고 현장 경매에 가셔가지고 보실 때 그런 걸 참고를 하시고,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매는 냉정해야 돼요. 특히 일부 초보자분들. 그리고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. 후회하면 스트레스 받아요. 기분 좋으려고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경매장 가서 돈을 쓸 때는 기분 좋게 쓰세요. 술집 가가지고서 뭐 10만원, 20만원, 30만원 쓸 때는 기분 좋게 쓰는데 왜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. 어차피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, 경매장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이 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. 좋은 거 샀을 때 그 기분은 아무도 몰라요.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만원짜리 되는데 한 5만원에 샀어. 그 기분 아무도 몰라요. 그거는 실제로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는 경매장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. 자, 오늘은 제가 경매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. 싸우기도 하고 아픔한다고 왜 샀니 이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지만, 그래도 경매장이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. 일반 가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안녕.